우리는 앞 페이지에서 어떤 물체가 비틀림 상태라면 전단력이 외부와 내부 어떻게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형성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비틀림 상태에서 토크, 뭐 모멘트라고 해도 상관없죠. 전체 토크는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유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크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주어진 전단력 조건을 이용해서 토크를 구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고 힘이 이렇게 가해진다.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이 힘은 만약에 이 점이 고정되어 있다면 어떤 모멘트를 형성을 하겠죠. 이게 힘 F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L이라고 한다면 모멘트는 FL만큼 여기 형성됐죠. 이 말은 이쪽으로 물체가 회전하려는 그러한 성질이죠. 그러면 이 물체는 실제로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트가 있는데도 회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반대 방향에 같은 크기의 모멘트가 걸려줘야 된다. 그거는 이 분자 내부, 이 물체 내부의 재료가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회전해야 되는데 이 재료가 버텨주는 어떤 힘, 어떤 힘이 어떤 모멘트가 이제 대응되는 모멘트가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다시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바닥에 고정되어 있으면 이런 힘이 가해지면 반대의 힘이 생겨나야지 이놈이 정적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모멘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거라기보다는 자,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어떤 물체가 고정되어 있고 힘, 하나의 힘, 그리고 거리 1 이거에 의해서 이것과 대응하는 모멘트, 발생되어야 되는 모멘트는 예를 들어서 F1, L1 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힘이 두 개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게 L2라고 하면 전체 모멘트는 F1 곱하기 L1 더하기 F2 L2겠죠. 왜냐하면 이 힘에 의해서 생기는 모멘트는 거리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 거리를 그대로 쓸 수 없죠. 그래서 이렇다. 만약 힘이 3개면 뭐 더하기 뭐 하나 더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어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마치 여기서 여기까지 무수히 많은 힘에 의해서 발생된 모멘트 전체를 구하고 싶다. 전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계산할 수는 없죠. 무수히 많다고 치면. 그래서 우리는 적분을 해야 된다. 적분. 그죠? 힘과 거리를, 이건 I죠. 전체를 다 더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그마 I는 뭐, 예를 들어서 1에서 뭐 얼마까지 힘, 거리, 이거를 다 더해주면 이 모멘트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아까 전에 전단 응력의 관계를 통해서 모멘트 또는 토크를 구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방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건 힘이었잖아요. 힘 곱하기 거리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근데 힘은 응력 곱하기 면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힘 나누기 면적은 응력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M은 원래 힘 곱하기 거리인데 이거를 요거를 대입하면 응력 곱하기 면적 곱하기 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언급하냐면 우리는 앞 페이지에서 전단 응력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에 면적을 곱하면 응력이 나오죠. 이 응력에 거리를 곱한 이 모멘트를 다 더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전단 응력의 크기는 최외곽에서 가장 크고 중심점, 그러니까 기준점에 가까워질수록 작아지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다고 했죠. 이러한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빔으로 따지자면 제가 마치 이렇게 무한한, 같은 힘이 무한한 이러한 상태보다 조금 다른, 가장 위가 제일 크고 점점 줄어드는 이러한 상태와 유사하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 전체 모멘트의 전체 합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러한 관계 있는데, 이거를 아주 잘게 썰어서 요 미소 면적을 dA, 요 미소 면적도 dA, 다 dA라고 합시다. 그리고 가까이 뒤에 있는 떨어진 거리를 변수 로로 두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지점의 전단력의 크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맥스 요거겠죠. 지금도 로를 쓰고 여기도 로를 쓰니까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멘트는 힘 곱하기 떨어진 거리인데, 요걸 이제는 로로 쓴다 그랬죠. 그럼 힘은 전달응력 곱하기 넓이, 넓이가 지금 dA였잖아요, 그죠? 미소 넓이, 여기다가 떨어진 거리를 곱한 이 값이다, 이 값이죠. 그래, 이 값을 적분하자는 거죠. 그래서 t는 이 값을 적분하면 전체, 그러니까 적분이 전체를 합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t가 또는 전체 m이 나온다는 거죠. 토크 또는 모멘트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식으로 대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바로 이 식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타워 맥스랑 이 반지름은 상수죠. 그래서 적분하고 상관없으니까 밖으로 나왔는데, 그 적분 내부에 남아있는 것들만 이렇게 묶어내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네, 그죠? 우리가 2차 단면 모멘트 할 때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 Y축, X축 이런 방향이라면 여기는 반지름 방향이죠. 그 점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해서 이것도 단면 모멘트하고 유사하게, 단면 모멘트는 그냥 I만 썼잖아요. 여기서는 IP라고 씁니다. 여기서 P는 폴라라고 해서 극좌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때 사용되는 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면 모멘트가 아니고 극단면 모멘트라고 하고, IP라고 써도 되는데 J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수업에서는 J 대신 IP를 무조건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2차 또는 극단면 2차 모멘트를 묶어서 유도해 내기 위해서 이러한 전개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문제에 봉착하고 일일이 이런 것을 유도할 필요는 없죠.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더 많이 우리가 이와 관련된 관계가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토크는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드라이버를 쓴다든가 아니면 공구를 쓴다든가 이런 걸 할 때 토크를 주죠. 이 토크는 쉽게 계산이 되죠. 주어진 환경에서 쉽게 계산이 된다. 그리고 IP, 그러니까 극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볼트가 있다. 볼트가 있으면 이 단면을 보면 2차 단면, 단면 2차 모멘트가 계산이 되죠. 이렇게 비어 있으면 어떤 비어 있는 극단면 2차 모멘트가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품의 단면이란 것은 어떤 운용 중에 쉽게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단면이 주어진다면 일종의 이 값은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일종의 주어진 값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이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내가 이 점에 만약에 가해지는 어떤 토크가 가해지면 이 점에 가해지는 전단응력은 얼마가 되냐 할 때 이 수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 두 개가 접합되어 있다. 이렇게 접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제가 토크를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하면 이 물체는 접합이 되어 있지만 파괴가 일어난다면 왠지 여기서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이놈이 파괴되는지 안 파괴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전달 능력이 얼마나 가해지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토크가 주어졌다. 이 물체의 토크가 주어졌다. 그리고 이 물체의 단면에 극단면 2차 모멘트를 안다. 그러면 여기에 얼만큼 전달 능력이 가해지느냐 알고자 하면 그냥 이 수식에, 자, 요거는 단면으로 쉽게 구해지고 이거는 토크 주어졌죠. 그때 요거 여기서부터 내가 알고자 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여기다 대입해 주면 그때 전달 능력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된다. 우리가 앞으로 기계 부품 설계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도 이러한 지식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당연한 거죠. 이 수식에서 반지름이 가장 최고면 당연히 전달 능력이 최고죠. 그래서 C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최고가 된다.